그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도 그 순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건 한 국밥집에서 일어난 아주 평범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한 중년 여인의 인생이 다시 피어난 순간입니다. 48살 남편을 잃고 혼자 가게를 지켜온 여자. 그리고 12살이나 어린 알바생, 그저 일을 배우러 왔던 청년. 하지만 어느 여름날 점심시간 그녀가 국그릇을 쏟는 그 짧은 순간에 둘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중년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설렌다고.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죠. 오늘 꽃다방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48살 국밥집 여주인 박미숙 씨가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순간입니다. 잔잔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녀의 손끝에서 쏟아진 국물처럼 뜨겁고도 따뜻한 한 편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를 지나면 늘 고소한 국물 냄새가 흘러나오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미숙인의 국밥. 하루 3번 시장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곳이었다. 아침 4시 반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 48살 박미숙은 가게 문을 열었다. 무거운 육수통을 불 위에 올리고 마늘을 까고 대파를 송송 썰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는 혼자라도 버텨야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째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다. 문득 남편이 쓰던 국자에 눈이 멈췄다. 손잡이가 살짝 휘어진 오래된 국자였다. 이거 버려야지, 이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고 말았다. 혼자 남은 삶은 국밥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끓고 식고 또 끓을 뿐이었다. 딸 하나 수원 공장에서 일하는 24 지영이.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였다. 엄마, 힘들면 가게 접어. 내가 돈 보낼게. 아니야, 일하는 게 낫다. 일이라도 해야 덜 생각나. 그 대화가 전부였다. 낮에는 손님들로 정신이 없지만 밤이 문제였다. 불을 끄고 누우면 옆자리에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넓었다. 가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여자로 사는 건 끝이야. 하지만 그 말은 늘 허공에서 흩어졌다.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마음은 아직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저 꾹꾹 눌러 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첫날, 시장 골목에 새로 공사가 들어서면서 젊은 알바 구한다는 글을 붙였던 그녀의 가게에 한 청년이 들어왔다. 사장님, 혹시 아직 사람 구하시나요? 젖은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넘긴 청년.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묘하게 낮고 부드러웠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36, 강진호라고 합니다. 일 배우고 싶습니다. 박미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나이면 자기 일할 나이인데 국밥집 아르바이트라니. 힘들어요, 진짜. 아침도 새벽부터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일 배우는 게 좋아서요. 그날부터 강진호는 국밥집 일을 돕기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성실했다. 고기 썰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손님에게 인사할 때도 늘 정갈하고 조심스러웠다. 처음 며칠은 미숙이 그저 착한 청년이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가 웃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덜컥거렸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육수 끓여볼까요? 내가 해도 괜찮겠어? 네. 어제 보니까 불색이랑 타이밍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가 진지하게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남편이 처음 장사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저런 눈빛이었다. 뭔가 해보겠다는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 그날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던 와중에 일이 벌어졌다. 진호가 무거운 국밥 쟁반을 들고 나오던 미숙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이거 제가. 순간 손끝이 부딪혔다. 뜨거운 국이 허공을 그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미숙의 손등 위로 국물이 흘렀다. 앗! 진호가 급히 손수건을 꺼내 잡았다. 괜찮으세요? 많이 데이셨어요? 그의 손이 미숙의 손을 덮었다. 크고 따뜻했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식당 안의 소음도 손님들의 시선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국자와 수건을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는데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게 뭐라고?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피곤에 찌든 얼굴, 손마디가 굳은 손. 그런데 묘하게 얼굴이 달라 보였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진호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인사,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쏟아진 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마음의 온기였다는 걸. 그날 이후 박미숙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놓고 국밥을 푸는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 하루에 한 사람의 존재가 들어와 있었다. 사장님, 어제 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 나았어. 다행이네요. 저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괜찮다니까. 너도 다쳤을까봐 그게 더 걱정됐어.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진호가 고개를 숙여 웃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렸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설렘이었다. 진호는 참 묘한 청년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계산적이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았다. 가게 문을 닫을 때면 늘 제가 마무리할게요. 사장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요. 혼자 일하셨다면서요. 이젠 같이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조용히 알아채주는 눈치 없는 다정함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진호는 늘 가게 앞에 파란 비닐을 쳤다. 손님들 젖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뜸해지면 커피 한 잔을 타서 미숙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장님도 잠깐 쉬셔야죠. 너도 피곤하잖아. 그래도 사장님이 피곤하면 저도 피곤해요. 그 말에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준 게 언제였던가. 어느 날은 시장 정육점 사장 아주머니가 다가와 수군거렸다. 미숙 씨, 그 알바생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응, 그냥 일 도와주는 애야.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아니야. 마음 괜히 주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퇴근길에 혼자 걸으며 미숙은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래, 난 48이야. 그 애는 36. 12살이나 차이 나는 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지만 그날 밤
진호가 퇴근하며 건넨 말이 모든 걸 흔들었다.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솔직히 사장님 일하시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존경스럽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던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녀는 웃었지만 그 말 뒤에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며칠 뒤 진호가 가게 문을 닫고 나가려다 말했다. 사장님, 내일은 일찍 오세요. 왜? 가게 앞 화분이 너무 시들어서요. 제가 새로 사왔어요. 같이 심어요. 다음 날 가게 앞에는 노란 국화 두 그루가 놓여 있었다. 진호는 장갑을 끼고 흙을 고르며 말했다. 이 꽃 사장님이랑 닮았어요. 보드랍고 따뜻한 색인데 가까이 보면 강단이 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말없이 국화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너 말도 참 예쁘게 한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출근 전에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앞치마도 새 걸로 갈아입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다. 과부가 젊은 남자랑 일 같이 한다더라. 어휴, 나이 차가 얼마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가게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진호는 그걸 눈치챘다.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이 심심해서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너까지 곤란해질까봐. 그럼 제가 곤란하죠. 사장님이 그런 말에 상처받는 게 싫어요.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고였다. 진호야, 너 참 이상한 애야.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장님이 좋아서요. 그 말은 낮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가게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짧은 정적.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진호야, 그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하는 말 아니에요. 진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 속에는 장난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생각났다. 국밥을 쏟던 그날 그의 손이 자신을 잡던 그 따뜻한 감촉이.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이런 마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 며칠 후 진호는 가게에 새 간판을 달았다. 미숙인의 국밥 따뜻한 한 그릇의 힘. 이거 내가 직접 그렸어요. 너 언제 이런 걸. 사장님이 끓이는 국밥이 딱 그래요. 뜨겁지만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자신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진호야, 내가 내 옆에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감정의 문을 여는 첫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게의 공기는 전과 달랐다. 국밥 냄새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노량진 골목은 말이 빨랐다. 식당 하나에 새로운 사람이 붙으면 금세 소문이 돌았다. 하물며 48살 과부랑 젊은 남자. 알바가 매일 붙어 있다더라라는 말은 시장 바닥에 제일 인기 있는 구경거리였다. 봤어? 저 집 알바생. 키도 크고 탄탄하던데. 근데 왜 저 집에 붙어 있지?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만하지. 아휴 나이도 안 맞고 보기 안 좋다. 여자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 말들이 미숙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었다.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수군거림은 결국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찔러댔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그릇을 치우던 그녀가 불쑥 말했다. 진호야, 너 다른 데 가서 일할 생각은 없어? 진호가 들고 있던 렌지통이 순간 멈췄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아. 너한테까지 상처 줄까봐. 저 상처 안 받아요. 사람이니까 받지.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받는다. 내가 알아. 사장님은요? 나야 뭐 익숙하지. 그 익숙한 거, 그거요. 진호가 낮게 말했다.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설거지대 옆에 그릇을 내려놓고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사장님, 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으면 내 인생만 꼬여. 이미 꼬였어요. 뭐라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요. 진호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내보내는 사람처럼. 사장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 그날부터였어요. 그날, 국 쏟은 날, 사장님 손 대었을까봐 제가 잡았잖아요. 그때 이상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아, 이 사람 지켜주고 싶다. 그 생각. 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진호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사장님은 자꾸 안 되라고 하시는데 왜 안 되죠? 난 48이야. 저는 36이에요. 12살 차이야. 그래서요? 나는 과부야. 알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하게 두면 되잖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멈췄다. 난 이미 한 번 떠나보낸 사람인데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또 버려지면, 또 혼자 남으면 그건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 말은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식으로 둘러댔다. 넌 아직 젊고 다시 사랑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굳이 나야? 진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더니 말했다. 정상적으로라는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사장님 인생은 비정상 아니에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국 끓는 작은 자글거림, 멀리서 들리는 시장 호객 소리. 그 모든 게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사장님, 진호가 낮게 이어 말했다. 전요, 사장님이 밥국자 들고 있는 모습 볼 때 제일 좋아요. 땀 흘리면서도 손님한테 더 드릴까요? 물어볼 때. 하루 종일 허리 굽다가도 마지막 손님 가면 의자에 앉아서 몰래 허리 두드리는 거. 밤에 몰래 파스 붙이는 거. 혼자 계산대에 앉아서 오늘은 괜찮았다 그래. 오늘은 괜찮았다 중얼거리며 안도하는 거. 그런 거 다요. 그게 너무 예뻐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걸렸다. 예쁘다. 그 단어가 너무 낯설었다. 얼마나 오래 듣지 못했던지 귀가 먼저 뜨거워졌다. 그녀는 겨우 말했다. 진호야. 네. 우린 그냥 사장님하고 알바생이잖아. 아니요. 아니란 말 쉽게 하지 마. 아니에요. 진호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저는 사장님 좋아해요. 그녀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아주 잠깐. 그 짧은 눈 감음은 도망이자 인정이었다. 그날 저녁 예상 못한 손님이 가게 문을 열었다. 미숙의 딸 지영이었다. 엄마. 너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 안 받잖아. 그래서 그냥 왔지. 사람 소문 도는 거 들으니까 더 못 참겠더라. 무슨 소문?
엄마한테 젊은 남자 붙었다는 소문. 식당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진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숙 쪽을 한번 보고 앞치마를 벗으려다 멈췄다. 지영은 진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당신이구나? 진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묻고 싶어서 왔어요. 지영아, 그만해. 엄마 조용히 있어봐. 지영은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엄마 왜랑 같이 있어요? 같이 일합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이 말하길 그 젊은 애가 국밥집 사장 붙잡고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붙어 있다. 눈빛이 장난 아니다 그러더라. 그게 뭔데요? 진호는 고개를 피하지 않았다. 저 사장님 좋아합니다. 식당 공기가 뚝 떨어졌다.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결국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미쳤네. 진짜 미쳤네. 엄마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압니다. 12살 차이야. 그리고 제 아빠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3년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아직 멀쩡하게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아직 애도 중이야. 근데 내가 뭔데 여기 와서. 지영아. 미숙이 소리쳤다. 지영은 놀란 듯 엄마를 봤다. 엄마가 저렇게 큰 소리를 낸 게 기억 속에 거의 없었다. 그만해. 그만해, 지영아. 엄마 진짜야? 진짜로 그 사람 좋아해? 엄마 나이 생각 안 해도 돼. 사람들 말 안 들려. 욕 안 들려. 엄마는 그냥 좋아하면 다야. 그 말은 얼핏 날 선 비판 같았지만 사실은 떨리는 울음이었다. 엄마 또 다치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한참을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좋아해. 엄마 이 사람 좋아해. 지영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틀었다. 엄마 바보다. 알아. 또 울 거잖아. 또 혼자 아플 거잖아. 아니야. 이번엔 혼자 안 아플 거야. 그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건 미숙이 자기 인생을 향해 처음으로 한 내 편 선언이었다. 지영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강진호입니다. 강진호 씨. 그럼 증명해요. 증명이요? 장난 아니고 진짜면 엄마한테 책임질 생각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요. 엄마 또 혼자 힘들게 안 하게 할 거냐고. 진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네. 있습니다. 지영은 비웃듯 코를 짧게 올리더니 물었다. 어떻게요? 진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다음 달부터 여기 정식으로 같이 하려고요. 알바가 아니라요. 사장님 힘든 거 나눌 거고요. 매장 같이 꾸밀 거고요. 그리고 1년 안에 정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뭘? 결혼 허락해 달라고.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야! 미숙이 벌개진 얼굴로 손을 휘저었다. 그런 말은 지금. 지영은 진호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장난 아니고 장난칠 나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지만 싸움의 침묵은 아니었다. 마치 마음속에서 어딘가가 허물어지고 새로 쌓이는 소리 같은 조용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영이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좋아요.
대신 조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울게 하지 마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게 하지 마요. 그리고 엄마 혼자 냉장고 들게 하지 마요. 알겠죠? 진호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네. 절대 안 하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영은 그제야 아주 작게 웃음을 흘렸다. 알았어요. 그럼 일단은 인정할게요. 근데 엄마 다치면 가만 안 둬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미숙은 결국 무너졌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던 눈물이 한 번 터지자 멈추질 않았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조용히 어깨를 떨었다. 내가 행복해져도 되는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다. 세상 전체에게, 그리고 그동안의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이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아니요. 행복해져도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참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진호는 더 이상 알바생으로 불리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호 사장이라고 불렀다. 둘이 나란히 서서 국밥을 푸는 모습은 이제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기 좋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사장님, 요새 얼굴 좋아졌네. 아휴, 여자가 웃으니까 가게도 환하네. 밥맛이 더 좋아졌어. 진짜로. 사람들의 말은 원래 잔인하게도 빨리 바뀐다. 처음엔 손가락질이었지만 이제는 부러움이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시장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미숙의 표정이었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는 얼굴이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내는 얼굴이었다. 식당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진호가 말했다. 사장님, 이제 좀 웃으시네요. 내가 웃어? 네. 몰랐어요? 아까 손님이 그릇 비우고 잘 먹었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예전처럼 그냥 네 한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고 2번이나 말했어요. 미숙은 멈춰섰다. 작은 골목, 젖은 아스팔트 위로 시장 간판 불빛이 깜빡거렸다. 비 그친 하늘은 이상하게도 깊은 푸른색이었다. 밤인데 푸른 기운이 남아 있었다. 진호야. 네. 고마워. 뭐려?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 진호는 한마디만 했다. 아니요. 사장님은 원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걸 사람들이 다시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미숙은 침을 한번 삼키고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다만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애정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48살에 조용하고 단단한 용기. 그녀는 말했다. 진호야. 네. 우리 같이 가자.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이 가보자. 그 순간 진호의 표정은 더 이상 알바생도 젊은 남자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남자였다.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 쏟은 한 사람. 네. 같이 가요, 사장님. 사장님이라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미숙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이라고 불러. 그 말은 약속이었다. 둘만 아는, 그리고 이제부터 지켜나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선언이었다. 골목 끝에서 가게에 불이 꺼졌다. 푸른빛이 남은 밤하늘 아래 둘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미숙인의 국밥 간판 위의 페인트는 햇빛에 조금 바랬다.
하지만 가게 안 공기는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다. 진호는 이제 완전히 공동사장으로 불렸다. 새벽이면 먼저 와서 불을 올리고 미숙은 커피를 내려주며 그 옆에 앉았다. 요즘은 내가 더 사장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육수는 사장님 손맛이어야 국밥이에요. 그 사장님 좀 그만해라. 진호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미숙 씨라고 해도 돼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국자를 들었다. 진짜 못 말리겠네. 둘 사이의 대화는 늘 그렇게 가볍게 흘렀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서로가 일상이 되어버린 안도감이 있었다. 손님들도 변했다. 예전엔 과부랑 젊은 남자라며 수군대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분 참 보기 좋다라며 웃었다. 국밥 맛이 더 깊어졌어. 사랑하면 음식 맛이 달라진다더니 그 말에 미숙은 부끄러워 웃었다. 아유, 사랑은 무슨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진호가 옆에서 살짝 거들었다. 사랑 맞아요. 사장님, 부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시작이다.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어느새 봄이 찾아왔다. 국밥집 앞 화분에 진호가 심어둔 노란 국화가 새순을 틔웠다. 이거 작년에 내가 심은 거 맞지? 네.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그녀는 꽃잎 하나를 살짝 만졌다. 처음엔 말랐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네. 우리 같아. 진호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에 햇살이 닿았다. 그 손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았다. 가끔 딸 지영이 찾아왔다. 엄마, 국밥 더 진해졌네. 그치? 진호가 요새 육수 내는 법 새로 연구했대. 역시 형부 될 사람이라 다르네. 형부? 지영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는 엄마 표정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냥 포기했어. 포기라니. 행복한 거면 됐지 뭐. 아빠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 말에 미숙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는 슬픔보다 그리움이 더 많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이별을 이겨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한 평화가 있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진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때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 결혼 허락받으면 사장님한테 정식으로 주겠다고. 상자 안에는 작고 단정한 반지가 있었다. 진호야.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싸진 않아요. 그냥 매일 일할 때도 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손에 늘 있으면 좋겠어서. 그녀는 반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끼워 보았다. 국밥 국자로 굳은 손가락에 그 반지는 조금 헐거웠지만 이상하게 잘 어울렸다. 이게 무슨 결혼 반지야. 애들 장난감 반지같이.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응, 예쁘다. 참 예쁘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근데 이건 결혼 약속 반지로만 두자. 왜요? 나이 차이도 있고 이미 난 한 번 결혼한 여자잖아.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걸로도 충분해.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충분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행복한 게 제 목표라니까요. 진호야. 결혼식이든 뭐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묻더라도 그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말에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꼭 기억할게. 잊지 마세요. 나중에 국밥 끓일 때 반지에 김 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웃다가 눈물이 났다. 넌 참 이상한 애야. 사람 울게 만들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은 나란히 노량진 다리를 걸었다.
밤바람은 아직 쌀쌀했지만 봄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다. 미숙 씨 있잖아요. 흥,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국 쏟은 날. 맞아요. 그날 국물보다 더 뜨거웠던 게 있었어요. 뭐가? 사장님 눈빛이요. 놀라면서도 묘하게 반짝이던 거.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미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 불빛 아래에도 별 하나가 보였다. 그런 말 너무 낭만적이잖아. 낭만 좀 부려도 되잖아요. 이제 우리 진짜 오래된 사이인데. 그럼 뭐 앞으로도 오래같이 가자.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지. 그럼 복종할게요. 둘은 웃었다. 그 웃음은 소년 같고 동시에 노부부 같았다. 젊음과 세월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웃음이었다. 가게로 돌아와 불을 끄고 나자 남은 불빛이 유리창에 부드럽게 번졌다. 가게 안은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가 끓인 국물, 진호가 닦은 그릇, 손님들이 남긴 미소.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을 집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진호야. 네. 있잖아. 이제는 겁이 안 난다. 뭐가요? 사랑하는 거. 그녀는 살짝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예전엔 사랑이란 말이 무서웠거든. 누군가 떠날까봐, 또 혼자 될까봐. 근데 이제는 알겠어.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거더라.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는 48년의 삶이, 상처가,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용기가 담겨 있었다. 사장님, 응? 아니, 미숙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국 쏟아줘서.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건 내가 평생 들은 고백 중에 제일 이상한 고백이네. 이상해도 진심이에요. 그래, 나도 그날이 고마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날 국이 쏟아지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아직도 식어 있었을 거야. 문 밖으로 나서자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푸른빛이 스며든 동트기 전의 시간. 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주름도 상처도 오래된 굳은 살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었다. 진호야. 네. 우리 국밥처럼 살자. 국밥처럼요? 끓을 땐 뜨겁고 식어도 다시 데우면 따뜻한 거. 누가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인생. 좋네요. 국밥 같은 사랑. 그래, 국밥 같은 사랑.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꾹 눌러왔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진호가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나이가 뭐 어때서요? 사랑은 나이를 세지 않아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끓고 있었다. 국밥처럼 뜨겁고도 따뜻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8살 국밥집 여주인 박미숙 씨, 그리고 12살 어린 알바생 강진호 씨의 사랑 이야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나이 차이도 많고 사회적으로는 쉽지 않은 관계잖아. 하지만 그건 숫자와 시선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식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시 데워주는 건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작은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박미숙 씨에게는 그게 한 그릇의 국밥을 받쳐들던 손이었죠. 실수처럼 쏟아진 그날의 국물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끓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랑은 때로 실수처럼 찾아오고 우연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시 써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늦은 게 아니라 꼭 그때여야만 가능했던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라도 남겨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는 꽃다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건 이 이야기에 따뜻한 손 한번 얹어주는 일 같아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 한켠을 데워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국밥 한 그릇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